오늘은 국제정치외교협회 회장 이한범 박사와 한반도 정치와 외교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정치외교협회는 1970년대에 작관 에드워드 케네디 전 국회의장, 팀 오닐들과 함께 설립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등록했던 외교협회로서 그간 국가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쌓아온 단체란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위터의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본 한반도 정치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봉 기자의 생각입니다만,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력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에는 지금 통치권자로서의 리더십과 통치권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국가의 운명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정이 없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나와 계시는 천만 동포 형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먼저 하나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이 인터뷰를 응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한반도라는 건 역사의 서진화 현상 앞에서 우리는 지금 긴장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역사의 순리의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사는 서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서쪽으로 거듭 이동하는 서진화 현상을 지금까지 전개해 왔습니다. 그 서진화 현상은 이 스파르타, 아테네, 롬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로마가 제국을 건설해서 천년이라는 힘의 공백을 유지하면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문명과 문화의 이동을 영원히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랬지만 그 힘이 쇠약해져서 그 다음 서쪽으로 또 문명과 세계 정치 권력이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옮겨진 서쪽이 어디냐? 대영 제국을시다. 대영 제국이 밤도 낮도 없는 국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청교도와 계례는 정책적 모순 때문에 또 실패해서 청교도들이 대서양 태평양에 몸을 던지고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이동해서 온 땅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서쪽에서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지금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게 이게 서쪽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최강의 무기와 전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 300년 된 미국의 파워, 소위 퍼시픽 아메리칸 아래는 이 정치 권력이 영원히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다음에 옮겨갈 수 있는 또 서쪽으로의 역사 이동,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의 이동은 반드시 반도 문화에서 일어납니다. 이 에이시아로 하는데 에이시아에 일본은 섬나라니까 안 되고요. 중국은 50개 국가로 형성되어진 잡동사니 국가니까 안 되고, 정통성이 존재하고 있고 민족의 혼이 살아 움직이는 유일한 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저희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서쪽에서 서쪽에서 이동하는 역사의 권력을 준비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놨던 근대화 과정의 모든 잉여적 가치를 정치 현대화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야도 아우르지 못하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세상에 국무총리 후보자 4명을 낙마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염치 없는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볼 때
박근혜 리더십은 안전한가? 박근혜 리더십은 미래에도 지속이 될 것인가? 박근혜 퇴임 기간까지 한반도 한국의 정치는 안전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좀 낳고 있는 게 국제 정치 구조 속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중요한 현안은 일본 아베의 미국 외교와 대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박사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아베는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전력을 강화해가지고 핵무기를 형성을 해서 핵무기를 완성한 다음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에서 방어할 수 있는 국가로 등장함과 동시에 일본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전부 장악하는 이런 이니셔티브적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게 붙어서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베는 일본이 가졌던 소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을 해서 끼쳤던 역사의 범죄, 역사의 죄악,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죄로부터가 없이는 절대로 그의 꿈은 미국과 대땅급 외교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에서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외교팀이 아베의 외교를 초월을 해서 20년, 30년, 50년 후를 겨냥한 새로운 외교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방향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세 번째로 한국 정치 문제인데요. 지금 저 여야의 그 대립적인 싸움,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국적 정치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본부장님 아주 결정적인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한민국에는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제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는 그 건물들만 있고 모형들만 있지 한국 정치가 없다. 한국 정치가 없다는 것은 정말 그들은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자기들 후손대에 이 우리 조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누구 하나 고민하지 않고 있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한 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면은 된다는 네. 이런 어리석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부장님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제1위일시다. 네네. 이 자살을 많이 해버린 노인들 앞에 가서 통곡을 한 여야 국회의원이 한 명이나 있었습니까? 청와대 수석보좌관이라는 인간들이 한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나라는 지금 애국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으로 다시 무장되어진 여당, 야당이 있어야 되겠고,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의 통치력이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고, 민족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류애적 민주주의를 형성을 시켜서 우리의 힘이 반드시 22세기엔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왕성한 힘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모든 국민들이 갖도록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엔 국회의사당만 있고 국회의원만 있지 정치가 없다. 바로 정치가 있는 나라로 빨리 변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본 기자의 생각으로는 굉장한 위기라고 지금 현 시점이 한국적 정치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과연 좋은 길로 가야 되려면은 지금 인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구정치인들만 난무하면서 서로 사색당파로 지금 이 한국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대통령 교육을 그동안 아버님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지켜본 지금 현 대통령이 좋은 정말 그 옆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참모들이 있으면은 한국 정치가 다시 한번 궤도를 타고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사님의 고견으로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100번을 오르심하십니다. 그래서 정치를 위한 새로운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군사혁명보다도 더 새로운 혁명, 더 새로운 개혁, 이게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본부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말이죠. 조선조 말에 흥선대원군이 자기 며느리인 민비하고 자꾸 권력 다툼으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일본도 좋다, 미국도 좋다, 소련도 좋다, 영국도 좋다, 왔다 갔다 주체성 없이 가다가 결국 일본 놈들에게 우리나라를 40여 년간 이게 뺏겨버린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우리 지금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은 이 새누리당이라고 그러는 여당은 진실로 애국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는 지도 그룹이 안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야당은 지금도 죽은 김대중 대통령파, 죽은 노무현 대통령파들로 갈려가지고 지금도 권력 싸움만 하고 있고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려고 그러지 참으로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여당이 못 보고 있는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정당에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혁명, 새로운 개혁, 이것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위라는 거, 이거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도 불사할 줄 아는, 또 생명 던져도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줄 아는 철학적 국가관, 애국관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애국심적 조직체를 형성하는 정치그룹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때가 내년이네요. 차기 대권에 대한 국제정치외교협회 회장으로서의 생각과 한반도 통일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후보도 안 될 것이고 대통령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기본의 기초가 뭡니까? 담대한 미국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원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테니까 저를 밀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던 그 호소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대학생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이 보내주는 10불, 20불이 모아진 돈이 인터넷을 통해서 8억 달러가 모여졌습니다. 그 모여진 힘이 바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미국의 새로운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듯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국민들 심장 속에, 국민들 의식 속에 새로운 혁명의 횃불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과거에 제가 학교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도령이 오셔야지 나라를 구원할 텐데 언제 오시나 하는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여와 야를 초월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유구했던 만년 역사를 새로 개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애국자, 애국심으로 가득한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새롭게 강화된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22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힘으로 등장될 것이라 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분은 국제정치외교협회 회장 이한범 박사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YBC 데이빗 전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